지금부터 비밀의 북토크 큰 박수와 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그 북토크 진행을 위해서 무려 강원도에서 돈 내가면서 여기에 왔다는 거 아시죠? 다른 사회자들은 돈을 받고 하는데 저는 돈을 내고 한다는 거. 네, 제 옆자리에 오늘의 주인공 허정윤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환영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정윤입니다. 네. 네, 뭐 자 이렇게 보통은 인터파크 등등에서 이렇게 공연, 연극 이런 것들 이렇게 관람권을 사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알라딘에서 특별히 사가지고 오신 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환영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지갑을 털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오랜만에 아시죠? 알라딘에서 1위를 네, 1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캡처해가지고 매일 들여다보면서 행복하다. 북토크 작업실에서 계속 해야 되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 좀 더 그런 게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 힘으로 출판사도 저도 정말 큰 힘이 됐고 더 좋은 글들 많이 써야겠다라는 또 각오도 되고 힐링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 오늘 허정윤 작가님 새 작품 이제 그 출간을 맞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긴 했는데요. 허정윤 작가님을 소개를 하는 낱말을 한번 제가 앞에 있는 친구분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앞으로 초대를 할 건데 여기 저는 1979년생이고요. 네, 굉장히 어리다고 지금 놀라시는 거죠? 네, 네. 옆에 이렇게 다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허정윤 작가를 뭐라고 생각하냐? 허정윤 작가는 몰라요. 예, 왜냐하면 이걸 짜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본이 없는 저는 이제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디테일의 여왕.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스튜디오 같이 이 되어 있는 이 작업실 보면서 곳곳에 지금 짱 박혀 있는 지금 그 세트를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해요. 저 뒤쪽에 있는 이 장치에는 지금 그 전기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야간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가구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 안처럼 물론 이게 뚫려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만드셨어요? 디테일의 여왕. 자. 성격이 네. 별로 좋지 않아서 저 몰랐는데 이번에 좀 더 가족들하고 얘기했더니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빠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아주 디테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도 생각나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해서 저기 있는 작품은 한 5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네, 만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뿌듯해요. 네. 어떻게 잠을 잘 주무세요? 잘 못 자세요? 잘 자요. 잘 자요? 네. 잘 못 자게 생기셨어요. 예민하게. 아니, 맞아요. 소리 다 들리기도 하고 가끔 처음으로 JYP 누가 저를 팔로우하셔서 기획사인 줄 알았는데 네.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스카우트 되는 거다. 네. 내 인생은 폈다 이제. 폈다.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네, 우리 대표님이셔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그 불면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불면증이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꿈을 좀 많이 꿔서 꾸다가 이거 캐릭터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새벽 3시에 만들어서 그럼 아침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캐릭터들이 탄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디테일의 여왕. 저는 머리만 닿으면 잡니다. 부러워. 그래서 불면증이 뭔지 몰라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정. 사람이 다정하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네, 네. 자, 본인이 다정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조금 덜 다정해졌어요.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왜냐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사기치려고. 네.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그리고 저는 좋은 게 보이거든요. 네.
나쁜 건 다 사람마다 있잖아요. 근데 좋은 걸 봐서 칭찬해 주는데 그냥 흔한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덜 다정해진. 예, 그게 좀 아쉬워요. 그 선물 세트 같은 거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뭘 보내겠다, 책 보내겠다 그러는데 책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과자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야 내가 그래서 야 이 시간에 저기 작품을 하나 더 만드시지. 그거 한두 명한테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잠깐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나에게 과잉 친절을 베푸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은 다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보낼 때마다. 야, 그래서 다정.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미니어처 왕국의 주인. 네. 어떻게 이제 왕국 많이 만드셨어요? 이 기술이 더 늘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는 막 더 잘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허술했던 게 많이 보였는데, 조금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옥상에 레이저 커팅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거 커팅하고 그랬을 때 연기가 많이 와서 눈을 조금 많이, 눈 치료를 좀 받았어요. 1년 네. 정도. 네. 예. 부작용이 좀 있죠. 미니어처 예, 만들다 보면 이거, 이제 손목도 한번 나가고. 예, 손목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눈도, 네.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네, 이게 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고. 네. 네. 아 참고로 교사들은 네. 그 하지 정맥류와 성대결절이 많아요. 그러겠다. 네, 산재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음. 네, 산재 인정이 잘 안 되고 여기는 지금 손목 쪽으로 주로 나가고.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손목 보호대도 가끔씩 하고 다니는 것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허정윤 작가님은 간결해요. 간결해. 그래서 되게 시적이에요. 그죠? 이번에도 지금 조금 이따 읽어주시겠지만 닭에겐 비밀이 있지도 굉장히 시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많이 쓰게 되나요? 원래 시인으로 등단했는데 시집을 준비하다가 그림 그리시는 작가님이 이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시집을 못 냈고 그때 시 고스란히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이제 신춘문예 됐는데 이제 상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20대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로는 활동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림책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적인 언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밸런스 게임을 잠깐 해볼 건데요. 자 작가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네. 감성적 대 이지적. 저 요즘에 이지적. 요즘 이지적? 네, 이지적. 왜요? 감성 힘들어요. 감성 힘들어요? 네. 감성적인 거? 전 누가 이제 힘들어 그러면 진짜 아파해요. 그리고 정말 기쁘면 정말 행복해하고 이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이지적 좀. 이제 네. 이지적이고 싶다. 네. 옛날에는 이지적이지 않았다. 않았다. 많이 좋아요. 네. 자, 잘 읽는 사람과 잘 쓰는 사람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요즘에는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잘 읽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은 잘 읽고 싶다. 네. 제가 근데 오늘 여기 제 뒤쪽으로 보면은 허정윤 작가의 서재가 있거든요. 여기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책 수준이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야, 아니요. 저 책은 다 읽어보고 꽂은 거예요? 아니면은 읽지 않으면 꽂지 않고요. 진짜요? 그다음에 지금 한 5천 권 정도는 기증했어요. 네, 너무 많아서 짐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하고 싶은 책만 남아. 저는 그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책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허정윤 작가 이런 책을 읽는구나.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좀 이따 가서 같이 놀라시는 걸로. 네, 그다음 글 작가 대 입체물 만드는 작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자,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진짜 어려워요. 네. 입체 만들 때는 네. 생각이 좀 복잡한 생각이 없어지고 네. 그래도 저는 글 작가. 글 작가. 네. 네. 그게 네. 잘 선택한 건가요? 네, 참고로 지금 본인의 책 중에 입체물로 만든 작품이 더 잘 팔려요. 네, 그런데 이제 글을 네, 더 잘 써가지고 네.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시리즈 대 한 권 단독. 자, 시리즈 대 진짜 이거 누가 이거 지금 악동인데요. 누구예요? 자, 어떤 걸 더 좋아해요? 너무 어렵네요.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한 권짜리로 하시겠냐, 시리즈로 하시겠냐? 근데 시리즈는 또 시리즈의 힘이 또 계속 생겨요. 네. 생기고 근데 이렇게 한 권의 힘도 엄청난 것 같아요. 특히 네. 아빠를 빌려줘도 네. 계속 그래서 이거는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골라야 돼요. 아 그래요? 밸런스 게임 고르는 거예요. 뭘로 자, 할까요, 선생님? 골라야 돼요. 말 자, 없으면 뭘로 고르셔야 할까요? 돼요. 골라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또 팀장님 계시는데 시리즈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네. 한솔수 부부과 네. 만나고 계십니다. 네, 자. 제가 눈치가 빠릅니다. 네. 한 권. 한 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본인에게 그래도 높은 인지도를 가져다 준 건 시리즈잖아요. 아 그래도 오늘 저기 팀장님 옆에서 얘기 잘해라 하고 네. 쳐다보고 계셔요. 한 권.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협업과 단독. 저는 협업 참 좋아요. 어. 네. 진짜 이번에 조원희 작가님 그림 보면서 음. 전율을 막 음. 너무너무 좋았고 이따 보여드릴 텐데 저는 같이 했을 때 콜라보의 힘은 더 큰 것 같아요. 네. 최고로. 좋습니다. 자, 이제 책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강연을 좀 듣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려면 뭔가 알아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앉은 분들은 다 네. 책을 읽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또 방송으로 만날 분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책을 구입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허정윤 작가님의 특강 자,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비밀의 북토크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드셨나요? 네. 뭐 먹었어요, 우리 동글이? 일부러 먹고 온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저희 작업실 안에도 달걀을 이용한 것들이 많아요. 빵도 있고 이렇게 드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어쩌면 다 아는 이야기시죠. 그리고 모르는 이야기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왜 이야기를 했는지 북토크가 아니면 진짜 모르실 것 같아요. 닭에게 비밀이 있지. 다 읽어보셨죠? 네. 왜 하필 닭일까? 그쵸. 결국에는 이거는 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글과 그림을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사실은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근데 어떤 질문이냐면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은 결국에 정말 좋은 답을 찾게 하거든요. 근데 답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함께.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다예요. 이 이야기가. 혹시 이제 루스 해리슨이 동물 기계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육 환경을 바꾸자고 주장을 했고 이때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게 이제 사육 상자에 갇힌 송아지예요. 네. 태어난 직후에 어미소로부터 분리가 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죠? 왜일까요? 연한 육질. 그러니까 막 움직이면 근육이 막 생기면 찔겨지잖아요. 고기를 먹었을 때. 그래서 연한 육질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다음 장면은 차마 여기서 보여드리기가 좀 무서울 정도로 이게 수천 개가 아니라 수만 개가 이런 틀에 목만 이렇게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작가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호소하고 책을 쓴 다음에 이런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송아지들이 이루고 먹고 근육도 이렇게 키우면 안 되니까 연한 그 육질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육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작가는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설가예요. 혹시 작품 읽으신 분 계신가요? 세무얼 버틀러의 소설가인데 이 소설가가 상가 습관이라는 곳에 이 문장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암탉은 달걀이 또 다른 달걀을 만드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그 예고했던 것처럼 실제 이렇게 현대 공장식 축산을 예고하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근데 뭔가 예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들도 막 그 생각을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소설이나 작품 안에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가 10년, 20년, 50년 지나고 나면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놀랍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뱅크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 네. 이 영상 보셨을까요? 2013년에 이게 약간 소리가 클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013년에 뱅크시가 양들의 비명이라는 제목으로 설치물을 만들었는데 이 어떤 회사의 그 트럭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축장의 그 배달 트럭에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들이 삑삑삑 엄청나게 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이게 부딪히니까 이 틈 사이에서 어떻게 하죠? 동물들이 막 얼굴이 막 부딪히고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죠. 근데 이 안에 동물이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60개 이상의 인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소, 닭, 돼지, 또 양, 뭐 판다 이렇게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장면은요 4명의 인형극 극작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옷을 입는 거예요. 검은색 옷. 그 다음에 하루에 단 한 번 화장실을 가는. 너무 이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단 한 번 화장실을 가고 가축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존재들이 마임 예술가들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서 대략 한 2주간 이게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도살장과 시내를 오가면서 이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충분히 이 동물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뱅크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뱅크시 옆에 있으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데요. 2025년 2월 21일 날 이 책을 내면서 이 뱅크시의 영상이 더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보게 만드는 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 결국에 뭐냐면 우린 매일 식탁에서 이걸 보고 있는데 사실 외면하지 않았을까. 냉장고 속에도 있고 어디든 있고 편의점에도 있고 그런데도 이거 너무나 이거를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그림이 또 나올지 몰랐어요. 워낙 너무 조원희 작가님께서 정말 잘 그려주시겠는데 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실하게 싸우고 신성하게 알을 낳아.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여기 알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분석해서 보면 이 모습이에요. 원래 닭은. 근데 우리 책 속에 현실 속의 닭은 어떠냐면요. 수많은 닭들이 죽어 있죠. 그러니까 닭장 안에서 정말 어느 정도냐면 다 이렇게 닭들이 껴 있는데 모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껴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죽고 이렇게 날개도 다 꺾여 있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이렇게 돌아가 있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집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근데 이 장면이 다시 한번 보시면 원래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달걀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 달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더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쌓여있는 아까 그 그림에 들어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혹시 여기서 이거 몰랐다 하는 사실 솔직하게 다 아시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림책 활동을 많이 하시고 동물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세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들이 아는 사실이고 실제로 많이 더 몰라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독자분들 그리고 또 지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지만 실제로 이걸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평 네.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보름 동안 그러니까 알이 이제 낳는 게 너무 적고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보름 정도를 굶어요. 근데 그때 많이 죽어요. 근데 보름 정도 굶고 그러면 이제 털이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으면 알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큰 알들 중에 보름 동안 굶어서 나온 알들이 많아요. 큰 알들이.
예,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약간 제가 오늘 사실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자연에서 키운 그 알은 쫄깃쫄깃하거든요. 근데 큰 거는 푸석푸석해요. 드셔보시면 이렇게 느낌으로 미각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아실 수 있도록 했고요. 아시죠? 수평알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는 그러니까 요것도 모르시는 분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우린 다 알잖아요. 자, 자유방사 있고 평사사육 있고 개선된 케이지가 있고 배터리 케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거를 숫자로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숫자 끝에 이렇게 사육 환경 번호를 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걸 보면서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 문득 밤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난각 번호 자체 없어야 된다. 다 이미 그냥 이런 거 숫자도 없고 모든 게 자유방사에서 나와서 달걀값이 비싸도 그래야 됐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 저 난각 번호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시죠? 예, 부리가 이렇게 잘린 거 왜 이렇게 되죠? 부리가? 좁은 공간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를 하고 이제 쪼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어린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장벽이 독일에서 무너지기 전에 그 5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밀 경찰이에요. 이 주인공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비밀 경찰이 유명한 극작가를 감시해요. 24시간 도청해서 감시를 하고 여기 예쁜 여자분은 그 극작가의 여자친구. 그래서 배우의 역할인데 정말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랬던 게 얼마나 타인하고 그 연대하고 있는지. 결국에 감시자인데 연대하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그래서 꼭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면 기대되시지 않나요? 다음 장면 뭘 것 같아요? 제가 좀 노력 좀 했어요, 오늘. 이거 다음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면 좀 놀라실 거예요. 결국에 제가 완벽하게 그 닭 속의 삶을 들어간 거예요. 감시하듯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공감하고 아파했기 때문에 이 글이 나온 것 같아요. 나오고 네. 여기서 빵 터지셔야 됐는데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막 엎어져서 막 웃으시는 분 제가 컵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없으시나요? 노력했죠? 네. 나는 동물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떤 희생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생각해보니까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온 그 달걀의 비밀을 알면서 외면했던 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감하고 최대한 연기를 했는데 이게 아파하는 모습이 너무 안 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글을 쓰게 됐고요. 자, 닭의 입장에서 본 달걀이에요. 매일 먹고 매일 살찌고 먹고 살찌고 먹고 살찌고를 반복해. 움직여야 먹을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없잖아.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 약한 자를 괴롭히는 힘, 포악함을 드러내는 힘, 잔인함을 표현하는 힘,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 나는 살기 위해 친구를 물어. 목을, 다리를, 얼굴을 콕콕 물어. 굉장히 고민해서 쓰고 고치고를 반복해서 이 문장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많이 마음 아프셨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어떤 친구는 닭을 품어줬대요.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닭을 품어줬는데 너무 추울까봐 그 핫팩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충격을 네, 그런 귀여운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장면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네, 참 조원희 작가님께서 그림을 정말 잘 그려주셨어요. 자, 줄거리 아시죠? 이 이야기에 줄거리가 있어요. 네, 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줄거리 보여드릴게요. 이 그 닭에겐 비밀이 있지는 크게 두 개의 줄거리예요. 첫 번째는 아시는 거예요. A4 사이즈 안에 얘네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 이미 알고 계신 거. 네, 두 번째 줄거리는 보름 동안 굶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4일? 근데 이제 겨울에는 10일 정도 굽는데요. 근데 일부러 모이통을 그냥 그대로 놔둔대요. 얘네들은 없는데도 계속 그걸 쫀대요. 아프지 않을까요? 계속 굶어서 그러면서 정말 많이 죽고 그리고 살아남은 그 닭만 이제 알을 더 크게 건강이 아니죠. 더 크게 더 많이 산열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낳는 그 숫자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책을 한 권을 읽으면서 혹시 소리 상상해 보셨나요? 여기에 제가 소리 뭐 거기다 이렇게 쓰진 않았는데 왜 책 속에도 음악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소리를 사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 글을 썼거든요. 소리가 하나는 투둑투둑 소리가 납니다. 뭘까요? 뭔가 인상을 막 이러시는데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뭔지 혹시 아실까요? 닭 날개, 그러니까 이 투둑투둑 소리는 닭 날개에서 나는 소리인데 닭 날개가 꺾이는 소리예요. 닭 날개에 번호표를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근데 정말 고의적으로 이거를 닭 날개를 이렇게 부러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러니까 연간 한 30개의 알을 낳아야 되는데 연간 한 300개의 알을 낳으면 칼슘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뼈가 정말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그냥 살짝만 만져도 이렇게 부러지는 그 소리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그 진짜 조원희 작가님께서 그 느낌을 표현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 그림이 장면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소리로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썼는데 조원희 작가님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여기는 이제 또 날개까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날개가 꺾여져 있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소리가 있어요. 삑삑. 무슨 소리일까요? 네. 네, 맞아요. 네네. 그 부분, 네, 진짜 그쵸? 얘네들을 데리고 갈 때, 책 속에 더 깊이 들어가시면 얘네들이 이제 그 바구니에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바구니를 처리하시는 분들은 너무 놀라시는 게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거기서 소리가 난대요. 삑삑삑삑삑. 신음소리 같이 삑삑삑 소리가 나는데 이게 혹시 지금 아시나 모르겠어요. 원래는 2025년 9월 달에 그 4번 달걀 있죠. 그거를 이제 퇴출한다는 방침이 있다가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달걀 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달걀 수급에 그거를 위해서 지금 2년 더 연장했어요. 그래서 2027년까지 미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축사를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인다는 거에 케이지가 더 층수가 더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북토크에서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림 속에서도 이 잡았을 때 그 소리를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장면들을 보시면 닭에겐 비밀이 있지 한솔수복입니다. 예, 이렇게 좀 약간 묵직한 이야기를 출간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박수 쳐주세요. 예, 네, 잘 팔려야 되는데 많이 사주실 거예요. 네, 허정윤 글, 조원희 그림. 나는 노란 옷을 입고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었어. 어깨가, 엉덩이가 간지러워. 흰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어. 이때 이제 옮기는 거죠. 이사를 갔어. 우리 집은 1동 501호. 여자들만 사는 아파트야. 낮은 길고 밤은 짧아. 매일 먹고 매일 살찌고 먹고 살찌고 먹고 살찌고를 반복해. 여기서 혹시 낮은 길고 밤은 왜 짧은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네, 네, 아우 저기 이따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규자 선생님. 박수 크게 쳐주세요. 네. 네. 앞으로 달릴 수 없어. 옆으로 돌릴 수 없어.
날개를 펼칠 수 없어. 그냥 아예 날개 자체를 펼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었어요. 2010년에. 근데 정말 아프리카 닭은 요만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닭인지 몰랐어요. 비둘기처럼 날아다녀서. 근데 정말 작고 그런데 너무 잘 날아서 닭이 그렇게 높이 나르는지 몰랐어요. 아프리카에서 처음 알았어요. 네, 얘는 우리가 먹는 4번에 그 달걀을 낳는 닭들 보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이렇습니다. 움직여야 먹을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없잖아. 그래서 성실하게 싸우고 신성하게 알을 낳아. 이 장면 보시면 어떠세요? 이 닭이 달걀을 이렇게 하얗게 채워서 낳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닭은 비어 있어요. 색깔이 안 채워 있고 이렇게 테두리만 되어 있고 속이 비어 있잖아요. 저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죽은 닭들은 또 이렇게 꽉 차 있는 검은색 죽음을 의미하는 이 그림의 장면을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하면서 같이 함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옷을 벗을 때가 되었어. 이제 알이 나오지 않거든. 보름 동안 굶어야 다시 알을 낳을 수 있지. 모이가 없는 모이통을 쪼아. 정말로 끝까지 모이를 쫓는 거죠. 계속 먹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우리가 외면했던 사실들을 다시 질문을 던지고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같이 함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닭이 자연스러운 습성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고통을 줄여주는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작은 변화가 있어야지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절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루루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 오시면 난리를 칠까봐. 근데 며칠 전부터 손님 오시는지 알고 자기한테 관심 안 갖는다고 여기저기 막 오줌을 싸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루루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에게는 알라딘 북펀드 후원자 명단이 있습니다. 네, 허정윤 작가님이 옛날에 막 좋은 단체에 돈도 많이 내고 요즘보다 더 많이 냈을 것 같긴 해. 잘 벌었다 그러니까 왕년에 많이 다니셨죠. 그렇죠.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네. 해가지고 어디에 돈을 좀 냈어요? 아프리카 말리 갔다 오고 그리고 그 필리핀 다니고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갔어요. 그때도 이제 클레이 막 가지고 가서 아프리카도 클레이 다 갖고 가서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티셔츠에 이렇게 막 새겨가지고 선물도 주고 왜냐면 갔더니 정말 목이 이만큼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 대부분 못 입는 옷을 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못 입는 이만한 거를 아프리카 보내주면 그 친구들은 진짜 그거를 계속 입잖아요. 그래서 가장 예쁜 옷을 또 만들어서 하고 후원도 그쵸. 제가 쓰는 거에 정말 많은 부분을 후원을 계속 했습니다. 요즘에 돈을 잘 못 버셔가지고 그만큼 못 낼 것 같은데. 그죠? 네.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엔 잘 못 내시고. 옛날에 회사 벤처기업 네. 할 때.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골드바, 실버바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책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다들 뭐 한 권씩 이렇게 딱 해서 오늘 사인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여기 1000명쯤 이렇게 받아도 안 돼요. 댁에 가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다들 한 5권씩 신청하시고 네, 지역 동네 도서관에 다 신청해 주시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이제 할 겁니다. 자, 오늘도 나왔습니다. 왜 또 한솔수북인가?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있는데 이 뒤에 보면은 손을 내밀었다도 그렇고요. 많은 책이 지금 한솔수북에서 나왔습니다. 허정윤 작가님의 친정. 왜 친정이라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첫 책을 한솔수북에서 냈어요. 네. 그때 이제 출판사 한 100군데에 막 이렇게 냈을 때
다 거절당해가지고 작가가 못 될 줄 알았어요. 아, 나 그냥 시인인데 시 계약도 안 되고 시집이 안 나왔는데 본인만 네. 시인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네. 아, 시집 내야 되겠네. 아, 우리 시집 나오잖아요. 동시집. 네. 네,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첫 책을 한솔에서 냈고 100군데 넘는 출판사에서 거절당하다가 한솔수북에서 내주셨어요. 두 번째 책까지 내고 네. 그리고는 네. 자발적 절필인지 비자발적 절필인지 알 수 없으나 네. 한동안의 공백이 있었어요. 돈 벌었어요. 네, 돈 벌었어요. 네, 열심히 이제 응. 벤처기업도 만들고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봉사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이제 박사과정 공부도 그때 마치고. 네. 예. 자, 그 사이에 좋은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좋은 일을 합니다. 예,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꼬박꼬박 뭔가 제 인생의 신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늘고 길게 기부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기부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기부한다는 건 뻥이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씩 이제 하고 다니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보다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고 예 그리고 자 한솔수북에서 책이 많이 나왔어요. 아, 네. 어떤 거 있어요? 지금 원숭이학교 어부바 그리고 아빠를 빌려줘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손을 내밀었다 닭에겐 비밀이 있지 큰일 날 뻔했네요. 설탕이 서운할 뻔했네요. 김설탕과 도나스 네. 그리고 이제 또 나올 책들은 고봉 선생님이랑 같이 한 동시집. 네. 네, 아직 그 원고를 제대로 넘기지도 않았는데 광고를 먼저 하고 그러세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두 네. 권이 또 더 있어서. 네. 네. 한솔수북에 네. 네. 나중에 저기 작가로 쓰기 편해요. 한 출판사에 있어서 네 많은 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원희 작가랑 같이 한 작업이 많네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여기에 아무도 조원희 작가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저도 못 봤어요. 네. 심지어 검색해도 안 나와요. 얼굴이. 구 선생님, 구 박사님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림에 집중해서 하시고 굉장히 미인이시고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조은희 작가님 얘기하다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동물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동물권에 관심이 많으시고 애정 그리고 키우시는 강아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으면 너무 다정하세요. 네. 영광이죠. 그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영광입니다. 네. 왜냐하면 조원희 작가님이랑 밥을 먹은 작가가 드물어요. 그쵸, 맞아요. 그죠? 네. 대단합니다. 근데 조원희 작가님하고 어떤 부분에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원희 작가님이 아무나 이렇게 그 호흡을 맞춰주지 않아요. 근데 유독 지금 허정윤 작가님하고 같이 하는 작품이 많아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3권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제가 놀라운 장면은 아까 그 보시면 그 닭이 알을 낳는데 몸은 비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장면을 그려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제가 글 부분을 담당하고 또 글과 그림이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전 정말 감사해요. 그게 딱 되는 게. 그래서 아빠를 빌려줘도 제가 놀라웠던 건 제가 이제 배를 누르잖아요. 아빠 빌려달라고. 그때 정말 단발머리였거든요. 제가 단발머리로 그려주세요. 이런 적이 없는데 딱 제 모습의 그 모습으로 딱 그리셨고 그 내려갔을 때 제가 볼이 빨갰던 기억이 나요. 오늘 지금 볼이 빨간가요? 그래요? 볼이 빨개서 이걸 누를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하고 그 부분이 너무 잘 맞아서 글과 그림을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환상의 콤비라고 생각을 네. 해요. 자, 이 대목에서 그러면 네. 한솔수북 편집자를 모시고 한번 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솔수북의 편집 맡고 있는 한혜수입니다. 네. 자, 이제 왜 제가 모셨냐면은 사실 작가는 내 글을 냈지만 누구랑 그림을 할지 본인이 섭외해 오는 거 아니면은 몰라요. 그리고 다 편집자가 하는 거거든요. 자, 어쩌다가 이제 조원희 작가랑 한번 호흡을 맞춰보고 싶으면 좋겠다. 이번 책이 3번째지만 그 첫 번째 책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그 아빠를 빌려줘. 네, 네. 네. 작가님 그 글이 되게 담백하면서도 시적이잖아요. 그런 글의 느낌을 잘 살려주실 분을 찾다가 사실은 조원희 작가님한테 처음에 아빠를 빌려줘를 해드렸을 때 처음엔 못하겠다. 아, 지금은 밝힐 수 있다. 처음엔 까였다.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글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글은 본인의 그림은 어떻게 보면 좀 선이나 색이 강렬하고 좀 단단한데 좀 더 다정하고 따스한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그래야 맞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조원희 작가님께 말씀드리기를 오히려 글이 그렇기 때문에 그림까지 너무 좀 따스하고 연약한 그림이면 심파조로 그렇게 느껴질 것 같다. 오히려 그림은 좀 단단하고 강렬한 게 감정도 좀 절제되면서 그런 감정이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득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장면을 한번 직접 그려 보시고 그 장면이 나오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조원희 작가님 항상 이제 의뢰를 받으시면 그려 보시고 장면이 안 나오면 본인이 하실 수 없다고 거절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쭉 해서 더미로 가제본처럼 이렇게 해서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 하셔도 될 것 같다.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아직 가시면 안 되고요. 근데 두 번째 권, 세 번째 권까지 갔잖아요 지금. 근데 좀 조원희 작가님이 이게 제가 만약에 그림 작가라면 한 명하고만 자꾸 하는 거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받아주는 거예요 조원희 작가님은? 조원희 작가님이 허정윤 작가님을요. 기본적으로 두 분 아까 이제 허정윤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조원희 작가님이 그 그림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시기 때문에 뭐 좀 사적인 만남 이런 거는 가급적 좀 이제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허정윤 작가님 좀 또 다정한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꼭 좀 만나고 싶고 또 그렇게 만나서 먼저 얘기를 하면 작품에 좀 그 이야기들이 녹아들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두 분이 만나실 수 있게 자리를 주선을 했어요. 그런데 조원희 작가님도 실제로 뵈니까 너무너무 말씀도 조분조분 잘하시고요. 그리고 되게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분이 너무 그 얘기가 잘 통해가서 그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그 작품 세계를 존중하시고 네, 또 공감대가 그날 엄청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좋았고 그 이후에 또 허정희 작가님, 조원희 작가님한테 뭐 이렇게 선물도 보내시고 가끔 또 연락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은 애정 표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롱런하는 건 선물의 효과군요, 이게. 네. 다정한 선물. 네, 플러스 여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데 일단 뭐 조원희 작가님은 허정윤 작가님 글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뭐 직접적으로 막 표현하신 적은 없는데. 근데 호흡이 맞는 게 그 조원희 작가님이 좋아하는 그 글들은 대체로 여백이 많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걸 너무 촘촘하게 써놓으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데 시적이니까 여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맞다고 생각해요. 해석할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 작업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보기 어려운 편집자를 직접 불러서 탄생의 비하인드. 네. 자 다음은 허정윤 작가님이 애정하는 친구입니다. 우리 김진양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김진향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출연할 줄 알고 이렇게 강렬한 의상을 입고 무대 의상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네, 자 허정윤 작가를 옛날에 이제 학교로 모시기도 했고, 그다음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죠.
어떤 책 그 중에서 어떤 작품을 좀 인상 깊게 저는 봤습니까? 작년에 제가 그 북토크를 진행했던 손을 내밀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역시 사심 가득 멘트. 본인이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은 좀 더 좋아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책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 당연히요. 네, 네, 아 네, 그럼요. 좋아하죠. 네. 네, 달걀 먹었어요 아까? 먹었습니다. 아. 저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닭고기에 대해서 늘 네. 죄책감을 좀 사실 가지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닭고기 소비량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지는 고민은 하지만 네, 불편한 진실을 늘 애써 외면하면서 네, 네. 저도 이 책 보면서 생각을 많이 심지어 이 했습니다. 책을 읽고 왔으면서 달걀을 잘 먹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저 아까 동물권 이야기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질문을 직접 해주시죠. 아, 네, 늘 이렇게 좀 작고 소외된 존재들이나 뭐 그런 동물권 이야기, 그다음에 어려운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를 책으로 잘 풀어주시는데 그 아이디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시고 창작까지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 뭐 팔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고민하시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시는지 이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왜 돈이 안 되는 작품을 자꾸 하냐. 저는 감사하게 한솔수북이 너무 감사하게 이런 재미있는 글들이면 더 많이 팔릴 텐데 이런 묵직한 이야기를 세상에 나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뭐 전화하면 갑자기 사랑해요 하고 끊어버리거나 저 그러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표현을 바로바로 해줘야 되니까.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저 여기 작업실 근처에 달걀을 팔아요. 근데 그게 이만큼씩 쌓여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닭을 키웠었거든요. 병아리. 그 혹시 키워보신 분 계세요? 그래요?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서 다 팔았어요. 네. 아니 왜냐면 이 병아리를 하얀 털이 나올 때까지 키워보신 분 계세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없다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샀는데 알았어요. 어린 시절에 만지면 일찍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절대 만지지 않고 키웠는데 얘가 진짜 하얗게 된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시골에 이제는 커서 울면 안 된다 해서 보냈는데 없어졌어요. 바로 없어졌는데 그때의 경험과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동물들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친구 중에 잠자리를 괴롭히는 걸 봤는데 그때 들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 시절에도 충격적이었고 그런 곤충부터 시작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생활에서 그런 게 눈에 보이거나 그리고 작년에 북토크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도서관 그 활동 중에 이런 걸 쓰셨어요. 동물권 이제 얘기하는데 닭을 그때 잘 돌봐주지 못한 그 죄책감을 일기처럼 쓰셨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책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뭔가 마음에 늘 남았던 걸 계속 붙들고 있다가 작품으로 그 이야기 씨앗들이 계속 모이다가 나중에는 폭발해요. 이거 못 쓰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게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열 때 손이 같이 들어간다든지. 제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커피 이렇게 컵을 놓고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해가지고 물이 떨어져 있거나 빨리 볶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너무 급해서. 근데 그런 이야기 씨앗들이 쌓였을 때 난 안 쓰면 안 된다. 그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까 오자마자 책꽂이를 봤거든요. 네, 봤는데 제가 뭐 이제 본 책들도 꽂혀 있으면 너무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특별히 또 애정하시는 작가 세 분, 뭐 그림책 뭐 장르 상관없이 영감을 준다거나 힘이 되는 글이라던가 신중하게 답하셔야 돼요. 박제됩니다 이거. 좋아하는 작가님 세 분 정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경희 선생님 작품은 보셨나요? 책꽂이의 상가 주구?
네. 네, 제가 지금 그 아이스크림에서 원격 연수를 듣고 있거든요. 아. 네, 오셨는데 뒤에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마침 거기에서 또 그 아빠를 빌려줘 작품을 음. 소개하셔가지고 제가 찍어서 허 작가님한테 보내드리기도 네. 했거든요. 네, 오늘 눈물을 오셔서 네. 네. 오셨어요. 아유. 네, 여기 1000명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와 계셔요. 상가 죽음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좀 무겁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매일 생명은 태어나고 매일 생명은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걸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꺼집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운동의 혁명처럼 일으키고 계세요. 근데 제가 많은 부분을 못 도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앞으로 그 아픈 친구들에게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일들을 나이가 들수록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더 많이 생각을 했고 아이고 선생님 너무 자, 또. 네 그리고 2명이 더 있는데 사실 좀 놀랍게도 본인이에요. 제가 그 브런치의 글을 봤거든요. 너무 잘 쓰고 이 친구가 가능성이 너무 많고 저도 이렇게 못 쓸 것 같은 글들을 쓰더라고요. 네. 아니요. 아니 왜 칭찬하는데 울어요 근데? 춤을 춰야지. 작가 이름은 김진향 작가님이에요. 어.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고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자신을 또 그 자신을 어떻게 또 성장시키는지를 고민을 하는 게 글 속에 매일 담겨 있어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매일 모르더라고요. 매일 몰라. 자 네, 그림책 아시죠? 그림책 작가 중에는 그림책 작가는 조원희 작가님. 그리고 이승원 작가님. 뭐야 지금 다 본인 그림 그리는 작가를 제가 얘기하고 계세요? 정말로 이승원 작가님도 너무 좋아서 제가 제주도 가면 수다 떨다 와요. 그래서 이승원 작가님도 또 다음 작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구상하고 있고 세밀하게 그 혹시 종이까지. 뭐 나는 매일 네. 빵을 먹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매일 빵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승원 작가님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왜요? 아니. 동시를 쓰셨는데 너무 멋지게 쓰셨어요. 저도 시집이 아직 안 나와서. 아 그래요? 네,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네. 오늘 진지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능이 자꾸 되고 있어서 이런. 정말 놀라웠어요. 예, 고봉 선생님 동시 정말 너무 멋지거든요.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기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해 보면 저는 제가 이 질문을 이수지 작가에게 했을 때 이수지 작가가 자기는 권윤덕 작가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 우리 출판계도 그런 선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수지 작가 정말 훌륭하지만 저는 이수지 작가님이 되게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롤 모델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때 공자님 그러셨어요. 자고로 하늘 아래 새로운 거 별로 없다고. 진짜로. 저 성경에도 있고 다 있어요. 옛날에 다 있어요. 네. 훌륭한 분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공자님을 싫어해요.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저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영향을 준 작가. 파도야 놀자는 정말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춤을 추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수지 작가님도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많은데 여기 이름 부르지 않으면 서운해할 만한 작가님도 너무 많은데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처리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만. 네. 자. 너무 많아요. 네. 한꺼번에 갑자기 진짜 버퍼링이. 네. 누구 좋아하세요, 작가님? 누구 좋아? 그림책 작가님. 저는 허정인 작가님 진짜. 좋아해요. 여기서 저 오히려 휴지 좀 형식적인 주세요, 멘트 좀 하지 휴지. 말고 휴지 서로 좀. 왜 이러세요 오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이명희 작가님. 아. 네, 이명희 작가님
너무 좋아서 제가 그림 배우러 좀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사람을 관찰하시고 그 관찰을 기록처럼 그림을 그리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려도 될까요? 하는데 용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명희 작가님의 작품들이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명희 작가님도 너무 존경해요. 근데 그런 플라스틱 섬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와, 이런 작품이 있구나 해서 가슴이 막 뛰었던 그래도 영광이었어요. 이명희 작가님과도 작품을 할 수 있어서. 지금 허정윤 작가님은 굉장히 일관성 있는 분이에요. 저는 네 맞아요. 나는 나랑 작업했던 사람만 존경한다. 지금 곧 이슬 작가님하고 그러겠네. 그럴 날이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허정윤 작가님이 특강처럼 출연하신 그 아이스크림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교사 책 쓰기 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허정윤 작가님도 그림책 쓰기에 대한 거 있으니까 혹시 교사분들은 한번 클릭해서 해주시면 자 닭에게 비밀이 있지. 어떻게 닭에겐 비밀이 있다라는 거를 어떤 계기로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림책들 보면은 저런 거 있잖아요. 무슨 4번 달걀의 비밀 같은 이런 것들. 네. 요즘 왜 달걀이 이렇게 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알고 계신 그 동물복지 그런 달걀이 몇 % 될까요? 우리나라에. 자, 저기 그러면? 1번, 2번 달걀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네. 지금 거의 한 7.4%. 아, 10%가 안 되는군요. 네, 7.4%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1번, 2번까지 합쳐서 생각보다 너무 적고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렇게 물건 다루듯이 되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우리 알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걸 다시 찝어주고 다시 질문하고 같이 함께 빨리 그 방법을 찾아야 돼서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매일 우린 식탁에서 만나는데. 근데 왜 요즘 좀 옛날보다 달걀을 쉽게 우리가 접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마트에 가면 네. 저는 옛날에 뭘 봤냐 왕란인지 특대란인지 이게 번호를 보고 우리는 고른 게 아니라 가격과 사이즈를 보고 골랐던 네.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맞아요. 자꾸 이게 나오니까 이제 좀 보기 시작하고 네. 번호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음. 아예 난각 번호를 없애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요즘 그 미국에 그 병이 돌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달걀이 부족해져가지고 지금 베이글 이런 거 못 판다고. 그러니까 달걀이 들어가는 제품이 너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지금 못 산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한국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한국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이런 그 공장식 축산이 워낙 지금 넓게 퍼져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다른 동물원 얘기도 지금 몇 년 전부터 하면서 약간 좀 지금은 뭐랄까 이렇게 동물권을 지키는 동물원. 지금 동남아 그러니까 싱가포르 이런 데 가면 있대요 좀. 근데 한국은 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유명하잖아요. 어떤 동물원 들어가면 다 죽어 나온다. 죽기 전에 못 나온다. 뭐 이런 데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그래도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했고 자꾸 책이 나오면 좀 나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생명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기로 태어난 생명이다. 라는 생각을 인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작가님 이번에도 또 동물권이냐 라고 하는데 좀 앞으로 쓸 내용들은 너무 많아요. 쓰고 우리가 계속 읽는다고 해서 그게 확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냥 외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권 이야기는 더 많이 쏟아져야 된다. 더 많이 읽고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작은 변화가 점점 커지면 나중에 큰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허정윤 작가가 일관성이 있어서 좋아요. 굉장히 일관성 있어요. 저 좋아하는 작가도 이렇게 본인과 같이 작업을 한 작가. 네, 이 동물권 얘기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한솔수복에 굉장히 감사해요. 사실에 더 재미있고 따뜻한
풋하고 막 아기자기하고 예쁜 이야기 하면은 잘 팔리거든요. 좀 더 잘 팔려요. 아무래도. 그런데 야 이런 걸 갖고 와도 역시 허정윤 작가님이니까 그래 내주자. 야 그리고 그걸 들고 가가지고 또 조원희 작가님 이번에 또 한 번 더 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뚝심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정윤 작가의 뚝심과 한솔수 부부의 뚝심.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은 또 이게 그런 출판사마다 요즘에 경기가 더 어려워서 잘 팔릴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것도 고민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해주셔서 속으로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나 이거 열심히 내가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너무 놀랍게 텀블벅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뭔지 모르셔가지고 제 이름으로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산 게 아니랬는데 허정윤 이름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서 이렇게 알라딘 북펀딩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뵙고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댓글도 남기고 그랬는데 오늘 뵌 분도 계시고 감사해요. 자, 이 책을 볼 때 네. 이 장면을 꼭 봐야 한다. 여기서. 네, 한번 봐주시죠. 자, 네. 허정윤 작가가 꼽는 명장면. 자, 책을 다 한 번씩 펴세요. 네. 아까도 이 장면인데 네. 이 장면에 보시면 정말 이게 우리가 먹는 달걀이 하얗게 채워져 있고 근데 이 닭은 비어 있잖아요. 라인만 이렇게 그려주신 건 조원희 작가님이 정말 이 그림 어떻게 이렇게 그리실 수 있을까 너무 놀라웠던 장면이에요. 모든 장면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 장면에 그리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서 낳는 달걀을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요게 한번 보이신다면 쌓여있는 죽어있는 닭들을 보신다면 아마도 달걀을 드실 때 좀 줄이기도 왜냐면 우리가 소비도 많이 하긴 해요. 음식의 소비도 많고 모든 소비들을 많이 한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옷도 그냥 한 계절 입고 다 버려버리고 그 옷을 소들이 다 씹어서 먹고 우리가 다시 그걸 먹어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다시 이런 달걀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아마도 1번, 2번 찍혀 있는 그런 달걀을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장면. 책에서 네. 시적으로 표현된 게 되게 많아요. 한번 그 부분을 좀 차분하게 그 부분만 한번 좀 낭독을 몇 개 해주시죠. 네네. 자, 이거는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 글로 꼭 안 읽어도 됩니다. 제가 시를 잘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들으면서 그 머릿속으로 그림이나 동영상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네. 네. 나는 살기 위해 친구를 물어. 목을, 다리를, 얼굴을 콕콕 물어. 이거 쓰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 장면이 정말 슬프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번져 있는 다쳐서 이렇게 뭔가 피가 나는 듯한 느낌인데 물고 싶을까요? 내가 내 옆에 만약에 내 가족이 있고 이렇게 다 같이 그 틀 안에 있는데 먹으려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하다가 보니까 옆에 찌르고 그러는 거 자체가 그리고 또 죽어 있는데도 모르고 같이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 슬프고 가장 뭐라고 하죠? 비참하고 처참한데 마음을 좀 내려놓고 단순화하면서 썼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과 또 하나를 더 둔다면 자, 시적인 장면 네. 한번 보시면 이게 성실하게 싸우고 신성하게 알을 낳아 반어적인 이야기잖아요. 성실하게 정말 싸우고 신성하게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은 신성한 알일까?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했고 시적인 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두 장면을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그 코딱지 코지 그 아이디어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코딱지 코지는 그러니까 아빠를 빌려줘랑 다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모래 찍을 때 비염이 있으셔가지고 코를 이렇게 후비시다가 커튼에 코딱지 딱 날렸는데 아빠 그러면 안 돼. 아빠 더럽잖아 그랬더니 너도 빨리 날려라. 그 코딱지 여행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났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코딱지에서 딱자만 빼고 코지라고 해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게 되고 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선물 받아서 이제 또 시리즈로 나오고 그리고 이런 뭐 닭의 비밀도 그러니까 아빠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키웠을 때 도와주셨던 거 그런 게 다 생각이 나고 동물 너무 사랑하셔서 조랑말도 못하게 하셨었거든요. 제주도 가서 너도 꼭 타고 싶냐고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냐고 그래서 식물원만 다 다녔어요. 제주도에서 일주일 동안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 그 어머니도 비슷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아빠의 코딱지 아버지가 날리셨던 그 코딱지였어요. 네. 예. 베트남 진수이품. 자, 네. 자, 네. 네, 역시 네. 지금 이거를 내가 받아서 뭐 하나 이런 표정을 하는데 어머님은 옆에서 박수를 치고 계세요. 네. 네. 자, 다음. 자, 아직도 네, 네. 우리에게 컵이 남아 네. 있습니다. 자, 질문. 저는 동물권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네. 앞으로 혹시 작업하실 때 다른 동물권에서 다루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살짝 지나가는 말 안에 숨겨져 있는데 조심하고 있어서 아시죠? 네, 우리가 막 소비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 자연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에 관한 것도 그거는 따로 있지만 동물 이야기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이미 벌써 그림만 그리면 되는 작가님 거 기다리고 있어요. 몇 년째. 계약이 됐고 원고 다 넘어갔고 네. 했다는 얘기네요. 네. 어. 그리고 제가 직접 글그림해서 입체로 만드는 작품도 있어요. 그것도 동물권이에요. 그건 어디서 출판? 그건 이제 글로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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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지금 뭐 동물들이 다 종류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종류대로 동물권에 관한 책이 나오는 건 아니죠? 몇 개 있어요. 네.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만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름답게 또 쓴 이야기들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겨울 정도 되고 또 아니면 내년 되고 그러면 계속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지금 허정윤 작가님 글은 되게 시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닭에겐 비밀이 있지를 읽으면서도 되게 울림이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려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딕션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도 예전에 그 사투리 경연대회처럼 이렇게 행사를 한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굉장히 다작하시는 작가님이니까 이 허정윤 작가님 사실 작품만으로도 낭독회를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많은 이들이 입에 올려서 많이 이렇게 낭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혹시 하시는 네.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자, 가운데로. 네. 자, 자기 소개를 하시죠. 네. 저는 지금 저쪽에 앉아있는 초등학교 곧 3학년 되는 그 선우 엄마이자 이제 그림책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낭독도 열심히 하고 있는 노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허정윤 작가님 행사 때마다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정말 팬이고요. 그 허정윤 작가님 컬렉션이 집에 다 있어요. 정말 다작하시는 분이라는 게 저 그래서 책을 내실 때마다 여러 권 사고 싶지만 다음에 또 내실 걸 알기 때문에 많이 못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도 그 낭독의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닭에겐 비밀이 있지 이거 보면서도 되게 전율이 막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읽어주지? 하면서 되게 힘겹게 봤던 거. 네.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 약한 자를 괴롭히는 힘, 포악함을 드러내는 힘, 잔인함을 끌어내는 힘.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 자,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약간 과장법이 섞여 있잖아요. 본인의 그 한번
이력을 한번 얘기해. 어쩌다 이렇게 과장법에 익숙해지셨는지. 자. 네, 과장법이 익숙해진 건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초등학생. 안 나오고 국민학교를. 네, 1학년 때 국민학생이었어요. 그때 엄마의 등살로 이제 동아구연 대회를 이제 나갔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는 뭐 중고등학교 때는 웅변 대회 이런 거 나갔었는데 어린이집에 10년 교사로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있었던 친구들은 글을 못 읽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까막눈이어서 잘 읽어줘야 옆에 앉아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힘껏 과장을 해야 재밌다고 옆에 앉아서 들어주니까 더 많이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모셨어요. 이걸 언제 한번 낭독회 샘플로. 네. 네. 서울 사투리? 서울 어때? 사투리. 서울 사투리. 표준어로 네. 네, 표준어로 네, 참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사투리로 참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번에 이 이벤트를 기획을 하면은 네. 샘플로 이렇게 녹음해 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나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웃고 즐기는 사이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인도 하고 또 여기에 다과도 많이 있거든요. 이 다과의 비밀이 있어요. 닭에게만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 다과의 비밀이 뭐냐면 많이 먹었는데 안 줄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막 사들고 다 와가지고 그래서 아 나만 사들고 왔나 했는데 다음 사람 또 사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과가 안 줄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마치고 사인도 하면서 다과를 이제 즐기는 시간도 갖고 또 못 오신 분들한테 또 약 올리는 그 얘기면은 저 우리 오늘 맛있는 저녁도 먹고 수다 떨다 갈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들 남아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책을 마지막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독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네. 작별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달걀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으면 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함께 그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답을 찾아갈 때 함께라는 거. 그래서 이 책은 함께 찾아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들었습니다. 닭에겐 비밀이 있지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 와주신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너무 쑥스러운데요. 네, 허정윤 작가님의 작업실에서 약 1000명 정도 모여서 진행한 비밀의 북토크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즐거웠고요. 저는 돈 내고 북토크 사회를 본 최고봉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